해당 사연은 중국인 남성 리셴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하이에 사는 리셴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이지만 상하이는 실질적 최대 도시라 상하이가 더 잘 산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상하이에서 쭉 살아왔습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자람 없이 지냈습니다.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 받고 대학교도 상하이에서 꽤 알아주는 곳으로 들어가서 공부했습니다.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걸어왔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죽 좋은 학교였으면 미국이나 한국 등으로부터 유학생이 올 정도였습니다. 중국인이 외국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가는 경우는 정말 많지만 반대로 외국인이 중국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오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대학교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명문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한 저는 IT 기업에 첫 취직을 했습니다. 사실 취직이 좀 늦은 편이기는 했습니다. 20대 후반에 처음으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랬던 이유는 제가 대학교 재학 당시 몇 년 휴학을 하고 좀 많이 놀았습니다. 그 점만 빼면 완벽에 가까운 루트였죠. 중국에서 상하이에 소재한 IT 기업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중국은 인구가 말도 안 되게 많지만 정작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중국에서는 선택받은 소수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 제가 속해 있다는 사실은 저의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는 가운데 살짝 신경 쓰이는 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동기들에 비해 진급이 늦었다는 점이었죠. 한두 번 떨어지게 되니 동기들과 직급 차이가 현저하게 났습니다. 동기들이 은근하게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후배들이나 회사 밖 사람들은 저에 대해 선망의 시선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렇게 5년 가까이 다녔더니 저도 없던 일머리가 생기게 됐죠. 그 결과 어느 정도 직급을 달게 됐습니다. 그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연차가 더 쌓여야 했기 때문에 동기들과도 같은 직급에 머무르게 되었죠. 저는 그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로운 신입 직원, 경력 직원을 대거 채용했었는데 외국인이 상당히 많더군요. 원래도 글로벌한 기업이라 외국인을 채용했었지만 그래도 현지인이 가장 많은데 그 해에는 이상하리만치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글로벌한 느낌이 강해졌죠. 백인이나 흑인, 중동인 등을 보면 이국적이었지만 한국인이나 일본인은 그나마 그 느낌이 덜하다고 느꼈습니다. 동북아시아인들이 오죽 비슷하면 서양인들은 구분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끼리는 나름 구분이 가능했죠. 한국인은 이렇게 생겼고 일본인은 저렇게 생겼고 중국인은 그렇게 생겼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 굉장히 눈에 띄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 지우였어요. 아주 화려한 외모의 미인은 아니었지만 수수한 아름다움이 제 시선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직원이 많은데 그 속에서 그녀가 제 눈에 들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같은 부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의 사수로서 특별히 그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죠. 지우를 만나기 전에는 사내 연애 같은 건 결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다른 데서 만난 것보다 번거로우니까요. 사내 연애는 다 좋은데 나중에 언젠가 헤어진다면 서로 골치가 아프잖아요. 제가 꽤나 현실주의자라서요. 그런데 지우는 저의 가치관을 깨부순 여자였습니다. 그녀를 향한 마음을 주체하기 힘들어서 결국에는 단둘이 술을 마신 날에 그녀를 향해 고백을 했죠. 우리 만날까? 그녀는 놀란 얼굴을 지어 보였지만 다행히 싫어하는 기색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로 수락하지는 않았고 며칠 생각해 본 뒤 대답해 주겠다며 그날은 헤어졌었죠.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지우는 제 여자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행복한 경험은 처음 해보는 것 같았어요.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조차 그때만 떠올리면 심장이 울렁거릴 정도네요. 지우와의 연애가 첫 연애는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시절부터 여자는 많이 만났죠. 그런데 지우는 꼭 제 첫사랑 같았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첫사랑이란 진짜로 심장을 떨리게 할 만큼 좋아한 상대를 일컫습니다. 보통의 연애 상대가 아니란 거죠. 저는 지우 이전까지는 중국 여자만 만났었어요. 중국이 세계 최고니까 여자도 그런 중국 여자가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중국 여자가 전 세계 여자 중에서 제일 예쁘고 몸매도 좋고 남자 말도 잘 듣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를 만나고 제가 우물안개구리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은 중국과 멀지 않은 나라인데도 문화적 차이가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지우와의 연애는 저에게 매일 새로웠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의미로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하는 감정은 오래가지를 않더라고요. 2년이 되기 전에 저는 권태기를 맞이했고 그게 티가 많이 났습니다. 솔직히
지겨워서 헤어지고 싶었던 마음에 그렇게 굴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지우는 똑똑한 여자라 그 기류를 바로 잡아냈고 결국 저에게 헤어지자고 말해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에게 제가 할 일을 미뤘던 거네요. 그리고 그녀는 이별 통보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죠. 나 회사 그만둬. 그런데 너 때문은 아니야.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거든. 뭐, 몇 달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건데 내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보여서 굳이 얘기하지 않았어. 그렇게 저희 사이는 끝이 났고 지우는 정말로 금방 회사를 관두더니 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어차피 헤어진 마당에 그녀가 한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중요한 건 제가 후련하다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녀를 아예 못 보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서로 SNS 팔로우 관계를 끊지 않고 있었거든요. 지우는 원래도 SNS 활동을 열심히 하는 아이라서 헤어지고 나서도 게시글을 열심히 올리더라고요. 물론 이별한 직후에는 한동안 타임라인이 멈춰 있었지만요. 그녀가 한국에 가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부터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 사진들을 보니 괜히 셈이 나더군요. 그래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죠. 다른 남자와 함께 아주 정다운 모습으로 찍은 사진이 올라왔거든요. 그냥 아는 사람이었으면 했는데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남자친구, 은호였죠. 헤어졌고 미련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갑자기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질투심에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녀를 다시 제 곁에 두어야겠다는 투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일단 감정을 가라앉히고 며칠 후에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반갑게 응답해 주었죠. 헤어진 지 얼마나 지났다고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그녀와 잘해볼 작정이었으니까 화를 내지 않고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얘기했어요. 저는 그녀를 만나러 한국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나 지금 만나는 사람 있는데 괜찮아? 그 말이 어찌나 얄미웠는지 모릅니다. 일단 제가 괜찮다고 하자 그녀는 알겠다며 제가 한국에 가면 일정을 비워놓겠다고 했죠. 저는 회사를 관둘 수는 없었고 길게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지우와 재결합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요. 그에 반해 지우가 새로 만나는 은호라는 남자는 대단한 게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정말 평범하기 짝이 없는 서민으로 보였죠. 하지만 저는 중국 상위 1%에 속하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큰 공항인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저는 공항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다녀본 공항 중에 가장 컸거든요. 저는 늘 한국이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고 그래서 지우도 내심 깔보고 있었는데 인천공항만 놓고 보면 한국이 절대 못 사는 나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곧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공항은 아무래도 외국인에게 좋은 첫인상을 줘야 하니까 무리해서 열심히 꾸며놓은 거라고요. 밖에 나가면 보잘것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았죠. 그런데 바로 공항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에 가려면 지하철을 타야 했기 때문인데요. 특이하게도 공항과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내부까지도 너무 깔끔하더군요. 상하이 시내 지하철에 못지않은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외에 다녀온 사람들이 많은지 공항역에서 저와 함께 지하철에 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한국인이었습니다. 지하철이 꽉 차서 앉을 다리는커녕 거의 낑겨서 가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차 내부는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인들이 그런 분위기여서 그런지 저 같은 외국인들도 동화되어서 조용히 할 수밖에 없더군요. 시끄럽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되게 조용했어요. 다들 대부분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더군요. 중국의 풍경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중국은 제가 사는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도시여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상당히 소란스러웠거든요. 저에게는 그게 일상이었다 보니 조용한 한국인들의 모습이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도 중국인들과 비슷하다고 들었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니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서서 서울 지하철역까지 왔는데 지하철역에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실내에 이런 게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지하상가였더군요. 어차피 당장 필요한 것은 없었지만 막상 상점이 줄지어 있으니 구경은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없는 게 없었죠. 마침 꽃집도 보여서 잘 됐다 싶었습니다. 지우에게 줄 꽃을 여기서 사면 되겠다. 지우와는 역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딱이었습니다. 감동을 주고 싶어서 좀 큰 것으로 샀는데 커서 그런지 값이 꽤 나가더군요. 중국에서였더라면 절반 이상 쌌을 텐데
그래서 괜히 사장님에게 왜 이리 비싸냐고 좀 깎아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서울치고는 싸게 파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이거 사봐. 2만 원은 더 줘야 할걸?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어쩔 수 있나요? 얼른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우에게 과시하기 위해 많은 돈을 챙겨 들고 왔었죠. 쇼핑백 한가득 현금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보다 더 발전된 제 재력의 지우가 넘어오길 바랬어요. 지우와는 역 앞에 큰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지우에게 메시지가 와 있었죠. 먼저 도착해서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저도 카페 안으로 들어가 지우가 앉아 있다는 2층으로 갔습니다. 지우는 혼자 나와 있더군요. 저는 그녀를 불렀고 그녀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잠시 어색한 인사를 나눈 뒤 그녀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지우는 옛날부터 꽃을 좋아했었죠. 그래서 반색을 표하더군요. 와, 너무 예쁘다. 고마워. 그치? 3만 원이나 주고 산 거야. 아, 그러자 그녀는 멋쩍어 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음료수를 주문하지 않았냐고 묻더군요. 그걸 왜 물어? 새삼스럽게. 당연히 안 시켰지. 그렇구나. 중국에서 사귀던 때에도 음료 한 잔만 시켜놓고 늘 카페에 있었는데 무슨 새삼스러운 질문인가 싶어서 그렇게 물었죠.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다 살게. 그러면서 그녀는 계산대로 가서 제가 좋아하는 음료를 주문해 주었습니다. 새삼 사귀던 시절 기억이 떠오르면서 두근거렸습니다. 역시 지우와 다시 잘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분위기가 좋아서 아무래도 다시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해보면 어떻겠냐고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죠.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서 짧게 통화를 하더군요. 전화를 끊은 그녀에게 물었죠. 뭐야? 응, 남자친구야. 우리가 있는 장소 설명하던데 뭐야? 여기 오기로 했어. 응, 내가 불렀어. 저는 도통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순간부터 기분이 확 상해버려 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더군요. 머지않아 지우의 남자친구인 은호가 왔습니다. 그는 손에 새 음료수를 들고 있더군요. 총 3명이서 한 테이블을 썼는데 음료를 3잔이나 시킨 거였습니다. 중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풍경이어서 당황했네요. 한국인들은 돈이 많나? 은호는 자연스럽게 지우 옆에 앉아서 해맑은 얼굴로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를 위아래로 몇 번 훑어보았죠. 평범하게 생긴 얼굴, 수수한 차림. 잘난 건 딱히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스펙이나 연봉도 어중간하겠죠. 제가 훨씬 나은데 지우가 왜 은호를 사귀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가 무척이나 신경 쓰여서 기분 나쁜 티를 냈지만 은호는 보면 볼수록 지우가 왜 사귀는지 알겠더군요. 특별히 지우가 좋아할 만한 남자라서가 아니었고 그냥 여자라면 모두 좋아할 것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워낙 호감을 갖게 하는 화법의 성격이라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매료되었고 서로에 대해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지우는 서로에 대해 잘 아니까 은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은호도 같은 나이대였고 사회생활 경력도 엇비슷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 남자들은 2년 정도 군대를 다녀와야 하기 때문이었죠. 제가 상하이에서도 이름난 회사에 다닌다고 이야기하자 은호는 눈을 빛내며 호응해 주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걸 대단하게 말해주더군요. 물론 대기업 다니는 건 대단한 것이긴 합니다. 그럼 은호 씨는 어디 다니는데요? 저는 그냥 작은 회사 다녀요. 연봉이 얼마 정도? 연봉 질문에는 다소 당황한 기색이더군요. 한국인들에게는 너무 민감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저는 제가 궁금하니까 꼭 답해주길 원했어요. 은호는 얼버무리는 듯하면서 연봉이 4천만 원이 조금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죠. 은호의 회사는 직원이 20명이 채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작고 은호도 대리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그 정도의 돈을 받는다는 게 저는 중국에서 대기업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은호보다 적은 연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호는 서울에서 집을 마련해 살고 있다고 했는데 서울에서 집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가 아니고서는 서울에 낡은 집 하나 자신의 명의로 구하는 것도 힘든 일이라고 하더군요. 지우가 새로 만나는 한국인 남자친구 은호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저는 지우에 대한 마음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여자였어도 제가 아니라 은호와 사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은호, 지우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카페에서 나가는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이라면서 다가온 사람들이 저를 붙잡았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제 쇼핑백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쇼핑백 안에 담긴 현금들이 문제였죠. 정말 우연히 제 쇼핑백 안쪽을 경찰이 보게 되었고
카페에 있는 내내 저를 유심히 봤다고 했습니다. 현금을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 게 수상하다면서 경찰서까지 가자고 했는데 아직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은호와 지우가 저의 결백을 벗겨주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참, 이런 일도 다 있었네요. 한국에 온 목적은 잊어버리고 남은 기간 동안 두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도 많이 가졌죠. 그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특히 은호에 대해서요.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는 지우, 다음으로 저, 그리고 자신을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남을 우선해주는 태도가 이타적으로 느껴졌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그런 성격일 수 있냐고 물으니 먼저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했고 무엇보다도 군대에 있으면서 더욱 남자다워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은호의 태도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저도 군대에 가면 은호를 닮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중국으로 돌아왔는데요. 한국에서 만났던 은호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을 갈고 닦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리셴 씨가 보내준 사연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